예,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기본서 357페이지 우리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장기 보유별 공제 봅니다. 갑필 차 구했으니까 이제 장, 차장, 소입니다. 그래서 의의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기초과정에서 이런 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기 보유하는 것이 국가적 입장에서 좋죠. 단기 보유하다가 막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다가 거품 팍 커지면 안 되니까 국가적 입장에서는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요. 근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그 장기 보유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거해주고 장기 보유자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적용 대상부터 이제 바로 중요하죠. 시험부터 적용 대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요, 357페이지 맨 아래 토지 건물로서요, 등기되고요, 보유기한이 몇 년이요? 3년 이상인 것 및,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인데, 또 중요한 것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것까지입니다. 쭉 그래서 이거 체크인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예, 넘어갑니다. 체크하시고. 그래서 장기보유 통제는 국내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358페이지 적용 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건물에, 여기 보세요. 장기보유 통지는 토지 건물, 이 건물에 제가 주택 포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특별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어떤 수강생들은 건물 이렇게 되고 나중에 주택이 토지 건물 교재, 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대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건물에 주택 여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헷갈려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당연히 이 건물의 주택은 어떻게 한다?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적용 배제 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별표시 해놓고 적용 대상인 것과 아닌 거 이제 알아둬야 되는데, 먼저 적용 배제 대상 봅니다. 국위 소지하는 자산 안 해줘요.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안 해줍니다. 국내 소지의 자산은 양도했을 때만 공제받을 수 있고요. 시험에서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 공제를 적용한다. X입니다. 국외자산은 3년 이상 보유했던 뭐했던 공제 배제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요,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자산 배제됩니다. 또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항상 장기 보유 통제 문제 풀 때는 항상 3년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토지 건물 제외하고, 또 조합원 입주권이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된다고 아까 그랬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여기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이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면,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요.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이 있었어요. 종전주택이. 자,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이요. 요거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면 다 때려보시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을 받잖아요. 그럴 때 조합원 입주권이 장특공제 대상이 되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장특공제 대상으로 추가를 했어요.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법에 명문화한 건데요. 이 조합원 입주권은 이 입주권 자체에 대해서 갖고 있다 팔 때는 대상에서 제외해요. 즉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공제상에서 제외해요. 그래서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입니다. 근데 왜 조합원 입주권을 그러면 장특공제 대상으로 인정했냐고요? 입주권 자체에 대한 이 양도 차익,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뺀 그 양도 차익의 장특공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여기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자, 얘를 인정해 주고 싶은 건데요, 이 때려부신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해 공제를 해주고 싶은 건데,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장특공제 대상으로 추가한 거예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자 공제상이 되지만 이 입주권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때려부신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장특공제를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조합원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고요. 자, 그런 얘기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적용 배제 대상 동그라미 4번이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요. 또는 5번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에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 주택이 아니지만 양도세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에 그 주택을 양도하면 장특공제 배제합니다. 또 동그라미 6번이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달하는 주택이요. 또는 7번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 그 수의합이 셋 이상인 경우에 그 당해 주택을 양도할 때 역시 장특공제를 배제합니다. 그래서 자 결론이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이렇게 다주택자는 원정다른 주택에 대해서 장특공제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조정상 지역 내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표를 물론 동그라미 4번부터 7번까지 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이제 그렇습니다. 그 전에 취득한 것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별표시 하시고요. 그 표를 다시 한번 여러분 봅니다. 장특공제 대상 인거 아닌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니까 장특공제 대상 인것과 아닌 거 반드시 별표시해 놓고 알아두셔야 되는데 장특공제 대상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미등기 양도하면 배제돼요.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배제됩니다. 또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되고요. 하여튼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양도 자산은 장특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 외에 1세대 다주택이요.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2주택이든 100주택자든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에 해당 이상 보유하는 다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배제합니다. 근데 왜 그냥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이렇게 해놓지 않고 왜 2주택과 3주택을 구별했냐면요. 양도소득세가 조정상 지역 내에서 2주택이나 3주택은 양도세를 중과세할 때 그때 양도세 세율이 2주택의 요건과 3주택의 요건이 달라요.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2주택과 3주택을 구별한 거예요. 요건이 있어요. 얘네들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그 조정상 지역 내 엄밀히 말하면 2주택과 3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장특공제 배제한다. 그래서 2주택과 3주택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양도세 세율에서 얘들 구별해 놓은 겁니다. 그냥 2주택 이상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있잖아요.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주의해야 돼요. 조정상 지역 이외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그래서 교재 여러분 알아두시고 다만 요거 잠깐만요. 요거 규정. 올해 이제 요 규정은 지금 기본소에 없지만 요게 이제 작년에 부동산 안정화 대책 12월 16일 날 나오면서 요게 규정이 나왔어요. 주택 우리가 거래 이제 미리 다주택자들 집 팔으라고 나온 규정인데 보세요.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나온 거. 다주택자가요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요. 그러니까 이 주택이 조정상 지역에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가요 이렇게 10년 이상 보유했어야 돼요.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상 지역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올해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게 되면 그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도 하고 또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은 장특공제 안 되지만 이게 원칙인데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자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상 지역 내 주택이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었다. 조정상 지역 내 주택이면 자 올해 말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6월 30일까지 만약에 양도하게 되면 장특공제 받을 수도 있고 또 중과세도 배제됩니다. 요거는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요걸 알아둡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요것도 추가해서 알아두시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나올 때는 제가 최근에 지금 양도세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나 문제를 낼 때 계속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런 장특공제나 세율과 관련한 문제가 나오거나 그럴 때 제가 문제를 낼 때 항상 어떻게 내고 있냐면 요 규정을 염두에 두고 7월 1일에 양도한다. 그러니까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문제를 계속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전에서도 틀림없이 요 규정을 요런 내용들을 물어보고 온다 그러면 요런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을 것이지만 요걸 염두에 두고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할 거고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거기 표 아래 우리 교재 기본서 표에 별 표시했으면 그 표 아래 꽃 표시 금방 제가 읽은 건데요. 비섬용 토지와 조롱상 지역 이외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독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밑줄이고요.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외울 건 아니고요. 공제법입니다. 358페이지 양가로 4번입니다. 장특공제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느냐? 자, 계산식을 보니까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제가 왜 더럽게 양도 차익 이러냐고요? 시험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소득 금액의 보유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장특공제는 갑필 차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장특공제는 갑필 차상이니까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 빼서 갑필차, 양도 차익에서 공제되는 게 장특공제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 공제는 이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장기 보유 공제액은 양도 소득 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땡입니다. 옛날 시험에 2번 그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니고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359페이지에 그래서 계산식 양도 차익의 보유한별 공제를 요 포인트 계산식 358페이지 여기에 양도 차익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359페이지 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 차익, 자, 가로 안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 차익으로 한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이거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봅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때려부신 종전 건물과 부속 토지, 이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여기다 공제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 공제액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종전 건물과 토지 양도 차익에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을 합한 금액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X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은 아닙니다. 아셨죠? 무조건 입주권은 그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기다가 이제 보유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어떻게 공제를 적용하느냐? 표를 보니까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 같으면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 연수에다가 그 일반적인 토지 건물 보유 연수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뭐라고 써놓냐면 보유 연수에 2%씩 적용합니다. 보유 연수 2%. 일반적인 토지 건물 돼지꼬리 땡냐 해서 보유 연수 2%씩 적용해요. 그래서 자, 3년 이상 여기 보세요.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에 따르면 2, 3은 6% 공제하고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 자, 그러면 보유 연수 2%씩이니까 2, 5, 10% 공제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12년 이상 13년 미만이면 자 24%,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15년 이상 보유하면 이거 최대 30%까지. 이게 잘렸네요. 여기가 좀 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잘려가지고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30%까지 최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기본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6%부터 거기 체크합니다.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양도차익 6%, 그 다음에 15년 이상이면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근데 1세대 1주택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근데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3년 이상을 보여야 돼요. 그럼 1세대 1주택이 3년을 보이는데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되는 게 있느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가주택 같은 거예요. 아까 여기 배웠잖아요. 실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자, 장특공제 비과세를 배제한다고 그랬죠? 과세가 됩니다. 그럴 때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요 장특공제를 왕창 해줘요. 거기 보유연수에 8%씩 써놓습니다. 1세대 1주택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기본서 나와 있구나. 참 밑에 표에 1세대 1주택 보유연수 몇 프로씩이요? 8%씩이요. 일반적인 그 표 아래에 있네요. 일반적인 경우는 보유연수에 2%요. 자, 이렇게 해놓고도, 자, 그래서 공제를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러면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이런 식으로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85,
40 이렇게 식으로 해서 얘는 10년 이상이면 12년이든 13년이든 15년이든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몇 프로요? 80%를 공제합니다. 자, 그래서 24에서 80%까지 이렇게 장특공제를 확대 적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세대 2주택일 때는 어떤 걸 적용받나요? 1세대 2주택이면 공제율 보유연수 2%씩 적용하겠어요? 8%씩 적용하겠어요? 1세대 2주택이면 무조건 이거예요. 여러분 1세대 1주택일 때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일 때만 보유세 8%씩 해서 24에서 80%까지고 그 외 나머지 양도세 과세되는 것은 여기 건물의 주택도 포함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요? 6에서 30%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1세대 1주택일 때만 24에서 80%까지 확대 적용하고 나머지 1세대 2주택이라든가 일반적인 토지나 건물 상가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유연수 몇 프로씩 3년 이상이면 몇 프로씩 자, 공제를 2%씩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6에서 30%까지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 거기 1세대 1주택을 봅니다. 참고 1세대 1주택을요. 참고 1세대 1주택을 보니까 24에서 80%의 장기 보유등재율을 적용받는 1세대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연재 국내 1주택 그 아래줄 끝에 을 보유하고 밑줄입니다. 보유기간 중 거중에는 몇 년?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요 밑줄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장특공제를 24에서 80%까지 확대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이 되려면 그러니까 똑같은 1세대 1주택인데 보세요. 1세대 1주택인데 만약에 거주를 못했어요. 2년을. 자, 거주를 2년을 못했다 그러면 어떤 걸 공제를 받는다고요? 요거 보유연수 2%씩 6에서 30%까지 그 공제를 받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서 24에서 80%까지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이 1세대 1주택은 자, 이제 몇 년 거주를 한다고요?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1세대주택 장특공제 확대 적용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해야 한다. 만약 2년 거주를 못했다 그러면 6에서 30%까지 일반적인 공제만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주의하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고자에 대한 것은 다음에 5월 달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자, 다다음 주 5월 달에. 그러니까 다음 주는 여러분 휴강입니다. 여러분들 본 수업 휴강이고 특강만 진행합니다. 석가탄신일날 360페이지 안가로 5번입니다. 장기 보유등재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이요. 보유기간에 따라 장특공제율이 달라지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는 역시 뒤에 내용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양가로 6번 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했을 때 장기 보유등재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공제합니다. 토지는 토지, 건물은 건물,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장특공제를 적용합니다. 보유 연수에 따라서. 자, 그런 얘기고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 보유별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1번에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미등기 배제고. 2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그렇죠?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요거 이 보유연수 2%씩 해가지고 6에서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번 1세대 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원래 양도세가 과세는 1세대 주택 장특공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년 거주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왜 못 받습니까 여러분? 보유기간이 몇 년이요? 네? 보유기간이 요게 2년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항상 몇 년 보여야 돼? 3년을 보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고요. 4번 장기 보유등재금 건물의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하고요. 5번입니다. 보유한이 12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이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을 제외하고서는 보유연수에 2%씩 적용하니까 장특공제 12년이니까 몇 프로 양도 차익에 24%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03번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도소 기본공제를 공부합니다. 자, 먼저 기본공제 한번 봅니다. 갑, 필, 차, 장, 소 이제 양도소득 금액 구했어요.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 과세표준 금액을 구합니다. 양도소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양도소득 금액 공제되는 기본공제를 보겠습니다. 자, 기본공제는 어떻게 공제해 주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니까 기본소요. 의의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공제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제 대상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한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 밑줄 짝입니다. 자, 여러분요.
아까 장특공제는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만 되잖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기본공제는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 팔 때도, 해외에 있는 자산 팔 때도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요, 양도자산 종류도 관계없어요. 아까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었잖아요.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자산 다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아까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했어야 되잖아요. 기본공제는 보유랑 관계없습니다. 6개월 보유했어도 한 달 보유했어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도 배제되지만 기본공제도 배제됩니다. 그래서 절 보세요. 항상 제가 얘기했습니다. 양도소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절 보셔야 되는데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고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등기가 됐는데 뭘 배제한다는 기본공제 안 해준다는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된다고 그랬어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자, 그리고 공제액 봅니다. 양가로 3번 360페이지 맨 아래요. 양도소득 있는 고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밑줄입니다.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에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이 소득별에다가 여러분이요, 잘 보세요. 이 소득별에다가 여러분이 소득별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양도자산별 X입니다. 양도자산별로 기본공제 각각 연 250만 원급 틀려요. 양도한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이때 소득별에서 소득은 어떤 소득을 얘기하느냐? 가필, 차장, 소, 요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게 기본공제니까 요 소득은 양도 소득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필, 차장, 소 구한 이 양도 소득 금액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그럼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별 구별하느냐? 361페이지 맨 위에 박스가 있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선 이거 전부 합친 양도소 금액에서 1년에 250, 동그라미 2번 주식 양도소 금액에서 1년에 250, 파생상품 양도소 금액에서 1년에 250입니다. 잘 보세요. 양도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공제하는데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부동산 등 양도소 금액에서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얼마? 250 각각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양가로 4번 공제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한 경우 봅니다. 공제 방법.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밑줄입니다. 쭉. 그 감면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요.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에 나머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감면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고우자뿐만 아니라 비고우자 양도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3번 국내, 요거 잠깐 동그라미 2번 잠깐 얘기 좀 해볼게요. 어떤 곳에서 강의하시는 분은 기본공제는 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지 비거주자가 양도할 때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고 강의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계속 전국모의고사를 출제할 때 비거주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해놓고 이걸 틀리게, 그래서 기본공제는 비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또 해설을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바람에 꼭 딴 데 기웃거리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딴 데 또 그 타사 모의고사까지 또 굳이 보다가 또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여기 문제에서는 비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 왜 비거주자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나요? 하면서 꼭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제가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그래서 전국의 다른 분들은 다 비거주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대부분 강의하는데, 꼭 그렇게 소수 어떤 한두 분이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비거주자도요, 소득세법 전체를 규정을 쫙 보면은 비거주자가 양도할 때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비거주자도 양도 받을 수 있다. 3번입니다. 국내 국유재산에 대해서 모두 적용하면 국내 재산과 구예산을 구분해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다만 파생상품만 작년부터 파생상품의 경우는 국내 국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합해가지고 국내 국외를 합해서 연 1년에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여러분들. 자, 내려와서 동그라미 4번입니다. 양도자산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 자산별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소득을 세 종류로 구분해서 소득별로 연 250만 원 공제하고요. 또 5번 연 250만 원 공제하되 양도세 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 절 보세요. 양도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 금액이 만약에 200만 원이 계산됐어요. 기본공제 250. 그래서 과세표준은 마이너스 50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범위에서만 해줘요. 소득금액 200이야? 그럼 기본공제도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공제해줍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해준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입니다.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한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소유주별로 각각 양도금액을 신고하기 때문에 공동소유자 각각 자 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 기본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갑과 을 공동소유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장특공제는 물적공제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은 안 보고 물건만 보고 이게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어? 그럼 보유기한에 따라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인적공제라 사람을 보고 기본공제의 경우는 공동소유자 각각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기본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단독명의로 돼 있을 때보다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더 받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제 방법 어떻게 하는지를 쭉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사례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양도자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지난 순환에도 한 거예요. 기본 과정에서도.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400만 원 나왔고요. 토지를 또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공제,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등기됐고요. 기본공제는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각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냐고요? 250만 원 받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자, 여기서 기본공제 건물 양도시 받을 수 있죠? 250이요.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산 전부 합쳐서 1년에 얼마요? 250. 그러니까 토지 양도시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고 얼마요? 250 받습니다. 또 봅니다. 을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200만원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줍니다. 그럼 못 받은 1년에 250인데 못 받은 50만 원은 다음 연도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소멸입니다.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병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때 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 금액이 300만 원 나왔습니다. 또 이 사람이 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나왔습니다. 또 이번에 이 사람이 골프용권을 양도했는데 기타 자산이요. 기타 자산. 골프용권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 공제를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확실히 지난 순환에 한번 했다고 났네요, 확실히. 자, 토지 양도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 250이요. 자, 주식과 나머지 애들은 소득금액 구별해서 주식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근데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얼마? 200만 원. 골프용권 양도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쳐가지고 1년에 얼마? 250이니까 토지에서 이미 250 받았으니까 골프용권 양도시는 기본공제 못 받아. 토탈에서 얼마? 4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봅니다. 국내와 국외 자산을 구별해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갑이라는 이번에 또 봅니다. 갑이라는 거주자가 양도합니다. 갑이라는 거주자가 양도를 하는데요. 국내에서 국내 자산 양도 시에 자, 부동산 등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 금액이 1억 원. 또 주식을 양도했는데 양도소 금액이 1억 원. 또 파생 상품을 양도했는데 양도소 금액이 1억입니다. 또 국외자산도 양도했어요. 부동산 등을 양도했는데 양도소 금액 1억 원. 또 주식을 양도했는데 양도소 금액이 1억 원. 파생 상품 양도했는데 양도소 금액이 1억이라고 했습니다. 각 거주자는 기본 공제를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자, 봅니다. 여기서 부동산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250. 주식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250. 소득금액 구별하니
소득금액 구별해서 해주니까. 그 다음에 파생상품은 국내와 국외를 합산해서 얼마요? 2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소득금액과 국외 소득금액을 구별해서 국외에서 기본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요? 250. 주식에서 얼마? 250이요. 그러니까 토탈에서 거주자가 양도했을 때 이 사람은 일로 가면 안 되겠다. 토탈에서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다? 1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250만 원. 아셨죠? 한번 합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기본공제를 다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그 다음에 교재 361페이지 장기분제와 기본공제 표에 여러분이 별표 실하시고요. 또 역시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비교해서 보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먼저 장특공제는 물적공제예요. 그래서 사람을 안 보고 양도하는 자산별로 10번이든 20번이든 공제 줍니다. 그래서 10번이든 20번이든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 양도했다? 장특공제 요건 갖췄으면 해줍니다. 자, 해주고. 자, 토지를 양도했는데 장특공제 요건을 못 갖췄다? 안 해주고요. 장특공제. 또 토지를 양도했는데 요건을 갖췄다? 해주고. 10번이든 20번이든 요건 갖추면 해주고 못 갖추면 안 해주고. 물적공제라 그렇습니다. 장특공제는 물적공제라 양도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물건만 보고 요건 갖추면 해주고 못 갖추면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10번이든 20번이든 양도 자산별로 공제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인적공제라 아까 소득별로 각각 공제하는 걸 봤습니다. 1년에 250이요. 자, 그 다음에 공제대상.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인데 기본공제는 모든 자산 다 됩니다. 뭐만 아니면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자, 보유기간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여야 되는데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고 둘 다 미등기양도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둘 다 배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한다고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다 배제.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입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인데요. 양도차익이 1억 원 계산됐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액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1억입니다. 왜냐고 보세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다 배제한다며요. 그럼 빼는 게 없으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과 소득금액 일치하죠? 1억이잖아요. 기본공제 빼는 게 없으니까 소득금액과 과세금액 일치하잖아요. 그죠? 1억이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 곧 뭐가 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1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배제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1억이다. 과세표준금액 얼마냐? 1억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까지. 자, 그러면 됐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또 공제 적용이요.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공제합니다.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근데 기본 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공제하고요. 동일 연도에 여러 번 양도했을 때 요건에 해당되면 양도 자산별로 10번이든 20번이든 각각 공제하는데 기본 공제는 소득별로 1년에 250만 원 공제합니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우리가 요건 기본수로 봐야 되겠는데 잘려버렸네요. 자, 넘어가서 봅니다. 여러분 62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이요.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양도했다. 자, 장특공제 배제되는데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양도 많으면. 비삼용 토지는 둘 다 공제 적용되고요.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을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된다 그러면 틀려요. 기본공제는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이든 뭐든 싹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특공제와 비교하고요. 비삼용 토지는 장특공제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여러분 주의합니다. 자, 비삼용 토지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는 원래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고요. 자, 비고제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둘 다 비고제 양도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자, 공동소유산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는 물건별로 공제해 주는데 물적공제라 기본공제는 공동소유자 각각 250만 원.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했다. 각각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 다 드렸고 04번에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자, 양도세 세율은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듭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하고 또 쉴 건데요. 목 운동 합니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아이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예.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4월도 이제 거의 다 가고, 이제 죽은 나무에 물이 오르는 4월도 지나가고, 이제 얼마,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푸르른 5월이 오는데, 아이고,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새 봄을 맞이하고 새 봄을 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주변에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지금 뭐 살고 계신 분들도 많고 주변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하여튼 뭐 잘 견뎌내고 서로 돕고 잘 하면서 잘 이겨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는 어떻든 간에 중단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자, 362페이지 양독세 세율인데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가필, 차장, 소기, 과세표 좀 구했어요. 그러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유자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에 세율 중에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고를 한다. 이 경우 여기에 밑줄이죠.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 세율이 당할 때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고를 하면 밑줄이요. 자, 취득세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어떤 거? 큰 것만 좋아해요. 하여튼 취득세에서 어떤 거? 높은 세를 적용한다. 이런 같은 의미는 뭐 여러분들이 같지만 높은 세를 적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취득세에서는 높은 세율. 그런데 양도세에서는 조금 다른 것이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T 표시를 보니까, 조그만 글씨 T 표시를 보니까 양도세 세율은 등기여부나 과세상의 종류, 자, 보유기간, 과세표준금의 크기 등에 따라서 자,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함께 적용된다 밑줄입니다. 그래서 비누예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자, 양도세 표준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세는 세율이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입니다. 토지, 건물, 주택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하고 주택과 조합 입주권은 따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 입주권 제외, 그 말은 분양권을 말합니다. 전매 시에는 보유경과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세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50%가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전매하면. 자,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양권을 거래했다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70, 50, 40%, 6에 42% 이렇게 적용되는 건데, 자,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 즉 조합원 주권 제외라고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분양권을 의미하는 건데, 분양권을 조정상 지역에서 전매에 따르면 보유경 관계없이 무조건 50%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분양권이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한다. 그러면 분양권 몇 프로입니까? 40%입니다. 2년 이상 보유했다 분양권 6에서 42% 7단계 초과 준수율입니다. 분양권 원래는 일반적으로.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무조건 몇 프로라고요? 1년 6개월 보유했던 2년 이상 보유했던 무조건 몇 프로다? 50% 세율을 정합니다. 작년에 이걸 물어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번 밑줄 쫙이고 동그라미 니은번을 봅니다. 양도소득세가 근데 중과세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보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무조건 이렇게 50% 세율 중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 표시, 그 각주 표시가 작년 시험 지문에 요거 지문에 나왔었는데 단서 조건을 안 달아가지고 하여튼 이게 모두 정답이 되는 건데, 자, 꽃표시 밑줄입니다. 고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에서 확인된 경우는 물론 괜찮습니다. 그 전에 조정상 지역 공고를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 치르고 그러면 이제 괜찮아요. 그러면 종전 규정을 적용해서 무조건 50% 적용하지 않고, 자,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에 40%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냐? A번, B번 나와 있습니다. A번, 양도당시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입주권 없고 분양권 없고, 그 다음에 B번,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 무조건 50%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자, 이런 것도 한번 봐놓고요. 실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까 잘 한번 알아둡니다. 자, 363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건 예외적인 거고, 분양권 조정상정 전면 무조건 보유권 관계시 50% 이건 예외적인 거고,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어떻게 세율 적용되느냐? 자, 363페이지 맨 꼭대기 펴요. 미등기 양도했다 70%입니다. 최고 세율 적용됩니다. 미등기 양도면. 그 다음에 등기됐다 그러면 보유견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고 2년 이상이면 6에서 42%,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합니다. 우리가 흔히 6에서 42%를 소득세에서는 기본세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적용됩니다. 과표 크기에 따라. 근데 비삼용 토지는 이 기본세율에다가 10%를 할증합니다. 그래서 비삼용 토지를 양도하면 16%부터 52%까지 이렇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거기 표를 보니까 기본세율 7단계 초과누진세율이요. 그래서 과세표준액이 1200만 원이면 몇 프로다? 6%.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자, 가필차상 소기과 과세표준 계산했더니 1000만 원 계산됐어요. 그러면 1000만 원 계산됐다? 그러면 세율을 6% 적용하니까 1000만 원에 6%니까 얼마? 산출세금 60만 원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5억 원 초과했다 그러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2%까지 과표관 7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다 이렇게 이제 뭐 재산세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6단계 초과누진세율, 양도세는 7단계 초과누진세율 나중에 다 비교해서 배웁니다. 비삼용 토지 같으면 10%를 할증해 가지고 1200만 원이면 16%부터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52%까지 7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자,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달리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거기 교재를 보세요. 363페이지 맨 아래. 미등기 양도했다 주택 70%입니다. 등기됐다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세율 같이 가는데 1년 미만이면 40%입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1년 미만이면 50%인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몇 프로? 40%입니다. 세율이 낮습니다. 1년 이상만 보여도 얘는 6에서 42%입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지만 얘는 1년 이상만 보여도 무조건 6에서 42%입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요. 주의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 다 이런 것들은 세율은 나중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나중에 세율 안비할 수 있도록 5월 달에 알려드려요. 754에 642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리면서 그때 외우기라고, 오늘 이번 순환까지는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 달라지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각 쪽은 따로따로 한번 외워보려고 노력합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세율입니다. 왜 2주택과 3주택을 구별하는지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니까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세율이요. 다음에 원해당하는 주택 그 아랫줄을 양도하는 경우 초과 누진세율 6에서 42% 이 세율에 100분의 10% 1세대 2주택일 때, 3주택일 때는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한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6에서 42% 초과누진세율에다가 10% 또는 20% 더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산출세과 원래 주택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예요? 40%예요. 그러면 동일한 대상이 1년 미만이면 40% 세율과 또 조정상 지역 내 원래 2주택이나 3주택은 기본세율에 할증하는 이 세율을 각각 적용하잖아요. 이거하고 자, 그러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니까 각각 계산한 다음에 산출세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산출세로 합니다. 각각 계산해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주택 1년 미만이면 원래 40%예요. 근데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이면 예를 들어서 6에서 42%에다 10% 할증해서 16에서 52%예요. 그럼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를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금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은 읽어보면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수가 1세대 2주택일 때 조정상 지역 내에서 그 주택 양도할 때 기본세율이 10% 할증하고, 디귿 리을번은 1세대 3주택일 때는 20% 할증한다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기 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거고요.
참고 다주택 보유 시 적용 세율입니다. 조정상직이 아닐 때는 그냥 2년 이상, 1년 이상 보유했다 6에서 42% 그냥 적용하는데 조정상직일 때는 이렇게 할증한다는 거 기본세율에다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4번 기타 자산입니다. 기타 자산은 기타 자산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기타 자산?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기타 몽땅 싸그리다가 아니라 기타 자산 그러면 기타 자산은 기타 자산 글자 그대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타 자산. 자, 대표적으로 기타 자산 그러면 특정 시설물 이용 및 내용권. 그다음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항도할 때 영업권. 그리고 특정한 법인주식 두 가지. 그래서 네 가지가 있었는데 기타 자산 그러면 여러분 그 옆에다가 써 놓으세요. 제목 옆에다가 기타 자산 나왔다. 자, 아이고 어디 갔어? 기타 자산 나왔다. 그러면 그 예를 적어 놓으세요.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 기타 자산. 돼지 몰러 나간다. 아, 그거네 갑자기 리듬이 갑자기. 그래서 하여튼 골프 회원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 기타 자산입니다. 좌우지간.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6개월 보유하고 즉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 회원권의 양도세 세율은 골프 회원권 양도세 세율은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X입니다. 1년 미만이어도 골프 회원권 기타 자산이니까 좌우지간 뭐라고요? 초과 순수율입니다. 그래서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 초과 순수율입니다. 밑줄 쫙입니다. 동그라미 4번 기타 자산 골프 회원권 좌우지간 초과 순수율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주식은요 몰라도 됩니다. 파생상품 참고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기출됐던 거. 그 다음에 나머지 특례세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366페이지 양가로 4번 세율 적용 시의 보유기간 계산과 관련해서는요. 양가로 4번 366페이지 봅니다. 양가로 4번 보유기간의 계산입니다. 양도세 세율을 지금 제가 안 본 내용들은 볼 필요 없어요. 제가 5월 달에 알려드려요. 자, 그래서 보지 말고 가장 중요한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보유기간의 계산입니다. 양도세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 보유기간은 당해대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만 일단 밑줄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은요 세율 적용 시에 피상속인이 당해산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이 계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5월 달에 제가 사례를 통해서 쭉 한번 이걸 보게 될 건데 어떤 거냐면 여기 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갑이라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1년 6개월 보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 상속인이 만약에 상속인이 상속 개시되고 나서 상속인이 6개월 보유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어떤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보유하는 기산이에요. 근데 세율 적용 시에만 예외적으로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보유하는 기산이에요. 그러니까 세율 적용 시에 만약에 상속 개시일부터 보유하는 기산에 따르면 1년 미만 보유잖아요. 그죠? 그럼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50%, 그 다음에 주택이면 40%가 세율 적용되는데, 근데 세율 적용 시에는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하는 기산하니까 몇 년 보유한 거예요? 2년이요. 그러니까 자 6에서 42% 초과 누진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율 적용 시에만 그래요. 딴 거는 다 역사가 상속 개시인데 세율 적용 시에만 비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하는 기산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세율 적용 시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 기간은 당해 자산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한을 계산한다. X입니다. 언제부터? 비상속인 취득일부터입니다. 요거 하나만 주의하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367페이지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이 어떤 건지 예외 규정이 쫙 나와요. 368페이지 참고해 보니까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 어떤 건지 제외되는 주택이 어떤 건지 중과세하지 않는 주택이 어떤 건지를 쫙 나와요. 근데 이거는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볼 필요 없고 비사업용 토지 자세한 요건이 작년에 지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종합문제 속에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에 10% 할증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주의하면 됩니다. 자, 373페이지 미등기 양도자산입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제가 미등기 양도자산
어떤 건지 또 이런 거 설명드리고 납세 절차, 부계산 양도형을 설명드리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